독서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서울대 의과에 합격한 한 수험생의 글이라며 한때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던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전교 1등을 하려면 끝까지 남아서 공부해야 하는구나. 전교 1등이 되려면 저런 끈기가 필요하구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됐다는 건 이 문장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같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웃기는 일인가요? 독서실에 끝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전교 1등이라는 결과는 역시 엉덩이 힘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끈기와 성실함이 성취를 이루는 기본 자질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웃기는 일이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문맥을 따라가 보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보다 성적이 낮은 수많은 친구들이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건 웃기는 일이다. 나를 이기려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니 웃긴다. 결국 전교 1등이 되지 못하는 건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이다. 즉, 이 문장의 핵심은 공부를 잘하는 내가 태도에서도 너희보다 우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공부도 내가 제일 잘하고 열심히도 내가 제일 잘하니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감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덜 노력했기 때문이다. 성적은 곧 노력의 결과다. 지금의 성적은 노력하지 않은 너희들이 받아 마땅한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1등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비난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지금 그 모양이지. 네가 1등을 못하는 이유는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정말 그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걸까요? 1등이 되면 모두를 평가할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독서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한 그 열정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집안 사정, 심리적인 요인, 건강, 집중력, 부모의 관심과 경제력, 성적이라는 결과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개입합니다. 1등이 된 사람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좋아해도 되고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까지 차가워져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등인 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비난, 합당한 걸까요?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모든 1등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들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글에 비판 없이 공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1등이라는 것은 1등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 동일하게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곧 오만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분명히 1등만이 대접받는 사회는 아닙니다. 각자 개성과 상황에 맞는 노력에 대한 성취, 모두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등이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1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1등이신가요? 1등이 아니라서 행복하지 않으신 건가요? 1등만이 아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